자, 전산회계 1급 108의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자, 고성상사 주식회사는 가방 등의 제조, 도소매업 및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제10기 회계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다 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K랩 프로그램으로 들어가서 자, 고성상사 108회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0기이고 2025년도 이렇게 확인했고요. 자, 문제 1번은 거래처 등록 문제이네요. 문제 1번의 1번은 자, 신규 거래처 추가로 등록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거래처 등록을 눌러서 자,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코드 번호는 3000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000번. 자, 엔터 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주식회사 나우전자라고 되어 있네요. 주식회사 나우전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입력해 주시고요. 나우전자. 자, 그 다음에 동시로 되어 있죠? 동시로 넣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측을 클릭해서 사업자 번호부터 쭉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자 번호는 10881 10881 13579 13579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대표자 이름부터 주소까지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표자 이름 김나우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치시면 되겠고요. 업종은 제조라고 되어 있죠. 제조 입력하고 엔터. 그리고 전자제품 종목 입력하시고 엔터. 자, 주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 104번 하고 밑에 가로는 밑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한번 가볼까요?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정 과목 적용 등록을 하시오. 자, 퇴직연금 운영자산 계정 과목에다가 대체 적용 1번에다가 이 내용을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자, 지금 퇴직연금 운영자산 코드 번호가 나와 있지 않으니까 이때는 컨트롤 누르면서 F 눌러주시면 컨트롤 누르면서 F 눌러주시면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퇴직연금 운용자산이죠. 그래서 이렇게 조회를 해주시면 퇴직연금 운용자산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럼 퇴직연금 운용자산의 대체 적용 여기다가 1번 눌러서 거기 내용을 등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조 관련 임직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이라고 해서 문제 지문의 내용대로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시죠. 자, 3번입니다. 정기분 재무상태표 작성 시에 기업은행의 단기차입금 2천만 원을 신한은행 장기차입금으로 잘못 분류했다. 그러면 단기차입금 2천만 원인데 장기차입금으로 잘못 분류한 거네요. 그러면 정기분 재무상태표에서 단기차입금을 장기차입금으로 다시 입력을 해야 되겠고요. 그거를 거래처 초기월에서 또 거래처의 잔액을 또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보시죠. 자, 정기분 재무상태표에 들어가서 자, 문제 다시 한번 보시면 기업은행의 단기차입금 2천만 원을 신한은행의 장기차입금으로 잘못 분류했다. 여기 장기차입금 2천만 원이 아니라 무슨 차입금이 돼야 돼요? 그렇죠. 단기차입금이 돼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 이거를 단기차입금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우선은.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자, 어떻게 되어 있어요? 거래처별 초기 2월에 코드가 들어가 있어서 자, 거래처별 초기 2월 삭제하시면 함께 삭제된다. 자, 삭제하고자 하는 계정 과목 코드가 다음의 메뉴에 상세 내역이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이 거래처별 초기 2월도 같이 삭제가 된다는 거죠. 상관없죠, 여러분. 얘 눌러서 어차피 단기 차입금으로 바뀌어야 되니까 단기 차입금으로 입력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거래처별 초기 2월에 들어가 보시면 자, 이제 단기 차입금으로 우리가 반영을 해 줘야 되는 거죠. 자, 여기 거래처별
초기율로 들어가시면, 자, 초기율로 들어가니까 여기에 지금 우리가 장기 차입금으로 되어 있던 게 지워진 거예요. 그죠? 삭제가 되어진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불러오기를 클릭하셔도 상관없고요. 아니면 단기 차입금만 입력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단기 차입금 조에서 입력하면 2천만 원이라고 뜨는 이유는 정기분 재무상태표에서 단기 차입금 2천이라고 해놨기 때문에 그 금액이 여기 지금 뜬 거예요. 그럼 이 단기 차입금은 자, 거래처 코드가 어디가 돼야 되는 거죠? 기업은행의 단기 차입금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죠. 기업은행으로 이렇게 해서 2천만 원을 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여러분? 자, 그래서 장기 차입금은 이미 지워졌고요. 단기 차입금을 우리가 불러와서 기업은행 2천만 원을 걸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은행의 단기 차입금 2천만 원을 신한은행 장기 차입금으로 잘못 분류했기 때문에 장기 차입금은 지웠고 단기 차입금으로 기업은행을 걸어준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전표 입력의 1번입니다. 자, 8월 1일 미국 은행으로부터 2022년도 10월 31일에 차입한 외화장기 차입금 중 3만 달러를 상환하기 위해서 보통예금 계좌에서 3,900만 원을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요게 지금 2024년인데 여기 좀 오탈자가 있는 것 같아요. 24년으로 바꿔서 좀 같이 보시죠. 자, 2024년 10월 31일에 차입한 이렇게요. 자, 2024년 10월 30일에 차입한 외화 장기 차입금 중에 3만 달러를 상환하기 위해서 보통 예금 계좌에서 3,900만 원을 이체하여 지급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3만 달러인데, 자, 그럼 우리가 분계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자, 우선은, 자, 외화 장기 차입금을 상환한 거니까, 외화 장기 차입금 부채가 차변으로 줄겠죠. 그죠? 자, 이 금액은 얼마가 줄까요, 여러분? 자, 24년도 10월 31일 날 차입했을 당시 환율이 나와 있고요. 그해 말에, 그해 말에, 그해 말에 환율로 평가를 해 놨겠죠. 그러면 이 3만 달러에 대한 장기 차입금은 1250원이 적용돼 있을 거예요. 이해될까요, 여러분? 자, 그러면 3만 달러에 1250원을 곱하게 되면 3,750만 원으로 장부에 평가가 돼 있다는 얘기예요. 3,750만 원으로 장부에 평가가 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 3,750만 원 외화장기 차입금을 3,900만 원을 이체해서 보통예금으로 갚은 거예요. 그쵸? 자, 왜 3,900을 이체했을까요? 자, 상한일 25년도 8월 1일 상한일 시점에 환율이 1,300원이니까 3만 달러에 1,300원 곱하면 3,900이 나간 거죠. 그러면 차변의 차이 나는 것만큼은 환율 차이 때문에 생긴 거기 때문에 이럴 때는 외환 차손으로 분개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외환 차손으로. 자, 입력을 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에 들어가서 자, 날짜는 8월 1일이죠. 자, 8월 1일로 들어가서 자, 차변에 자, 외화 장기 차입금 중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외화 장기 차입금으로 걸어 주시고요. 거래처 코드는 미국 은행으로부터 차입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미국 은행이라는 거래처 코드가 있네요. 자, 금액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계산기 눌러보시면 자, 25년도인데 올해가 전년도 말인 24년도 12월 말일날 환율인 1250원이 장부에 반영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3만 달러 곱하기 1250원, 1250원 곱해보면 3,750만 원이 지금 장기 차입금, 외화 장기 차입금으로 기록되어 있는 상태이죠. 자, 근데 이거를 상환했어요. 얼마에 상환했어요? 3,900에 상환했습니다. 자, 그러면 대변에 문제 보시면
자, 3,90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다고 돼 있으니까 3,900만 원이 나간 거죠. 자, 그러면 환율 차이 때문에 150만 원이 지금 마이너스가 났다는 건 차변의 금액이 부족하다는 얘기고, 차변이란 것은 비용 성격이니까 외환 차익이에요, 외환 차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때는 외환 차손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거래가 종료됐을 때, 외화를 지급하거나 외화를 수취해서 거래가 종료됐을 때는 외환 차익이나 외환 차손 계정을 쓰는 건데, 지금의 경우에는 외환 차손이 발생한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자, 8월 12일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출거래처인 모모가방이 발행한 어음 5천만 원이 부도 처리되었다는 걸 통보받았다. 자, 그러면 지금 매출거래처 모모가방이 발행한 어음, 이건 받으러옴일 텐데 이 받으러옴이 부도가 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정상적인 어음이 아니니까 차변에 있던 받으러옴을 대변으로 없애고 차변에 부도음과 수표라는 계정 과목으로 대체해 주는 거예요. 자,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날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8월 12일이니까 8월 12일자로 들어가시면 되겠고, 자, 그럼 차변에 있던 받으러음이 부도가 난 거니까 대변에 받으러음, 그리고 거래처 코드는 모모가방이라고 나와 있죠. 자, 모모가방 걸어주시고요. 자, 금액은 5천만 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5천만 원 입력해 주시고, 자, 차변에 이걸 뭐라고 한다? 그렇죠. 부도음과 수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거래처 코드도 넣어 주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래서 받으러옴이 부도가 나면 바로 대손 처리하는 게 아니라 부도음과 수표로 우선은 어, 기록을 해놨다가 결산할 때 이 부도음과 수표가 대손이 되었는지 대손 여부를 판단해서 대손이 확정됐다 그러면 대손 처리를 하면 되는 거고, 아니면 회수 가능하다 그러면 이거 채권으로 다시 재분류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도가 났을 때는 이렇게 부도음과 수표로 대체해서 기록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다음 문제는 자, 3번입니다. 8월 23일 날 임시주주총회에서 6월 29일 결의하고 미지급한 중간배당금 1,000만 원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액 154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8월 23일 날 지급을 했고 6월 29일 날 결의를 했대요. 그럼 6월 29일자에 일반 전표에 가보면 이 1,000만 원 중간 배당에 대한 회계 처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일반 전표 입력 6월 29일자를 들어가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중간 배당에 대해서 대변에 있던 2월 이익잉여금을 차변으로 줄이고 대변에 미지급 배당금이라고 1,000만 원 잡아 놓은 겁니다. 중간 배당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미지급 배당금 1,000만 원을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 원천징수세액 154만 원을 제외하고 보통예금으로 지급을 한 겁니다. 자, 그럼 분기가 어떻게 되면 될까요, 여러분? 자, 날짜는 지금 언제입니까, 여러분? 8월 23일이죠. 그러면 8월 23일 날, 자, 대변에 있던 미지급 배당금을 지급한 거니까, 그래서 차변의 미지급 배당금이 줄어야 되는 거예요. 미지급 배당금이라는 부채가 감소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금액이 얼마라고요? 보니까 1,000만 원이다 라고 돼 있어요. 1,000만 원. 자, 그러면 대변에 지급을 해야 되는데 원천징수세액 154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보통예금으로 줬다. 자, 우리 원천징수한 거는 갖고 있다가 내야 될 뭐예요? 예수금이죠. 그쵸? 그래서 예수금으로 원천징수한 건 잡아 주셔야 됩니다. 154만 원, 154만 원. 자,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요? 자, 나머지 금액은 보통예금으로 지급했다.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한 걸로 기록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8월 31일 제품의 제조 공장에서 사용할 기기장치를 대주주로부터 무상으로 받았대요. 자, 우리가 이거 유형자산 공부할 때
자산을 공짜로 받았을 때 우리가 자산의 무상취득이라고 그랬고, 자, 그럼 대변에 자산을 공짜로 받았을 때 이익을, 그렇죠, 자산 수중 이익이라는 영업의 수익으로 기록하고 증여 당시에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그럼 차변의 기기장치 550, 대변의 자산 수중이익 550이 되겠습니다. 자, 날짜는 며칠인가요? 8월 31일. 자, 차변의 기기장치를 받았고요. 자, 기기장치의 공정가치는 550. 그럼 증여받은 시점의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대변에 자산을 공짜로 받았을 때 이익을 뭐라고 한다? 그렇죠, 자산 수중이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자산 수중이익 영업의 수익으로 인식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5번입니다. 9월 11일 단기 매매차익 목적으로 주권 상장법인 주식회사 대우전자의 주식 2,000주를 한 주당 2,000원에 취득하고 증권거래 수수료 만원을 포함한 대금은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했다. 자, 단기 시세차익 목적으로 주식을 산 거죠. 그럼 차변에, 그렇죠, 단기 매매증권이 되는 거죠. 2,000주 곱하기 한 주당 2,000원 하게 되면 400만 원에 샀고요. 이 만원 증권거래 수수료는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고, 그죠, 수수료 비용인데 영업의 비용 처리한다, 이렇게 했었죠. 자, 같이 입력해 볼게요. 자, 그럼 날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날짜는 9월 11일. 자, 차변의 단기 매매증권, 단기 시세차익 목적이니까요. 자, 금액은 2,000주에 2,000원. 그럼 400만 원이죠. 400만 원. 자, 그리고 수수료 낸 거는, 그렇죠, 수수료 비용인데 우린 제조기업이니까 영업활동하고 관계가 없죠. 그래서 영업 외비용으로 해야 된다는 거. 자, 수수료 비용은 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자, 대금을 모두 보통예금 계좌로 지급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대변에 보통예금 자산이 감소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9월 13일 주식회사 다원의 외상매출금 400만 원 중에, 자, 100만 원은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 잔액은 다원이 발행한 약소금으로 받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차변에 있던 외상 매출금이 대변으로 없어지겠죠. 그리고 차변의 현금 100만 원, 나머지는 받으러 옴으로 하시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9월 며칠인가요, 여러분? 자, 9월 13일. 9월 13일 날. 자, 외상 매출금 400을 현금으로, 그리고 일부는 어음으로 받은 거죠. 그럼 차변에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했을 거예요. 자, 100만 원은 현금으로 받았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리고 나머지 300만 원은 다원이 발행한 어음으로 받았다. 그럼 차변에 받으러 옴. 자, 거래처는 다원이 발행한 거니까 이 다원을 걸어주시면 되는 거죠. 자, 나머지가 300이죠. 자, 그리고 대변에는, 그렇죠, 외상 매출금으로 해서 다원 거래처 코드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차변에 있던 외상 매출금을 현금과 어음으로 회수한 거라 외상 매출금 대변에 감소시키고 차변에 현금, 차변에 받으러 온 거래처 코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전표 입력까지 입력했고요. 또 다음 강의에서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